안녕하십니까, 정재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최근 상승에 따른 피로도, 그 부분들 때문에 하락을 해주는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다우지수가 0.18%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0.59% 하락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특히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.92% 하락을 하면서 낙폭을 좀 키우면서 실적 시장을 좀 마무리했습니다. 엔비디아에 대해서 실적 발표가 좀 있었어요.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 발표를 했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.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요. 장중에 장 마감 이후에 1%가 넘게 좀 밀리기도 했었지만 1% 내외의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일단 4분기에 대한 실적이나 이 부분들이 중국에 있어서의 수출 제한 이 부분들 때문에 4분기 실적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. 이런 부분들이 코멘트가 좀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주가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여기에 따라서 한국 야간 선물 시장도 0.46% 하락을 보였죠. 결국은 한국 시장도 약세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다음 미국 시장도 좀 눌림목을 받는 만큼 한국 시장도 좀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,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추세대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고 난 이후에 지금 그래도 매물 소화를 좀 깔끔하게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S&P 500이라든가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엔비디아가 조금 약세를 좀 보였던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으로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그럼 결국은 일단 IT 쪽 섹터는 조금 숨고르기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일단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약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일단 추세대의 상단 자리대에 얼추 좀 근접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일단 눌림목을 한번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?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일단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은 요 과정에서 갭을 메꿔주는 흐름들이 좀 나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근데 지수가 좀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고, 이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왔을 때는 추격 매수를 하지는 마셔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지금 관점도 여전히 동일합니다. 일단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일단 매수로 대응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이제 5일선을 좀 하회하게 된다면 다시 요 2460포인트대가 지지 라인대가 되겠죠? 요 자리대를 지지해주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 좋겠지만 요 갭을 메워주는 흐름들도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러면 요 구간대에서는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래소 시장보다는 좀 더 유리하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건데, 갭을 메운 그런 모습들이죠. 갭을 이미 메운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러면서 5일선을 일단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, 만약에 코스닥 시장도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이 800포인트 전후 요 언저리대에서는 지지를 좀 해주지 않을까?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일단 여전히 좀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그런 흐름들이 좀 보이다가 눌러주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최근 들어서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지금의 이제 얘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죠.
달러 인덱스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나오지가 않고 있죠. 일단 시장이 안정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딱 하향 안정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브레이크를 걸어준 그런 모습들이고요. 유가 같은 경우도 일단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이라 반등이 좀 나오는데 유가 같은 경우도 이 박스권에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환율 같은 경우 원화 같은 경우를 좀 보더라도 일단은 하단 자리대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죠. 하단 자리대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요 부분에선 좀 횡보를 해주지 않을까?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. 반등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회복해주지는 못하지 않을까? 뭐 하향 안정화가 좀 되지 않을까?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결국 이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로도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11월 달 들어서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매수 기조가 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거든요. 11월 달 들어서면서 매수를 여전히 좀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데 11월 달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약 2조 9천억 정도 매수를 해줬어요. 2조 9천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2조 7천억 가까이 매수했는데 이건 대부분 다 금융투자 쪽이에요. 배당에 대한 이 부분들 때문에 매수를 해줬고 외국인 쪽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서는 매수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만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11월 달 들어서면서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3주 원 넘게 선물 누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좀 취했던 외국인이 선물까지 좀 매수를 해주면서 거의 3억 가까이 좀 매수를 해줬어요. 그러면서 지수에 대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일단 매도로 좀 전환이 된 그런 모습들인데 아마 이번 주 중반에서 이제 후반으로 좀 넘어가게 된다라면 선물 매도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렇게 된다라면 아마 시장은 눌림목 구간이 형성이 된다. 이렇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너무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다.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시장에 있어서는 뭐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죠. 2차 전지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. 인공지능 기반형으로 인해서 반도체 쪽이 형성이 됐는데 특히나 HBM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었죠.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. 조정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뭐 매수를 하는 거는 좋을 것 같은데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?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오르지 못한 쪽 섹터들 그쪽이 오히려 반도체 쪽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? 뭐 소재 쪽이라든가 아니면 장비 쪽이라고 해도 디램 쪽에 있어서의 장비 쪽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든가 소재주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?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. 여전히 뭐 그 전략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핵심주들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좀 기다리는 전략 여전히 좀 유효한 그런 사항들이고요.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상한가를 좀 기록했었죠. 이거 추격 매수는 안 될 것 같아요.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. 그리고 2차 전지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박스권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추가적인 막 급등이 나오거나 이러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.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단 시장을 좀 바라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순환매가 좀 여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최근 들어서 흐름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은 어,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도 양호했어요. 셀트리온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또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몇몇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뭐 종근당 뭐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뭐 상황이었었고요. 거기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줘야 제약주 쪽에 있어서의 일단은 심리적으로
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승을 해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면 제약바이오 좀 괜찮을 것 같고요. 실적 발표가 좀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자동차 쪽도 나름대로 순환매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여전히 완성차 쪽보다는 부품주들이나 이런 쪽이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, 뭐 로봇 쪽이라든가 인공지능, 그다음에 이런 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뭐 눌림목 공략은 양호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거기에 또 하나는 자율주행 쪽도 전일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 자율주행 쪽은 추세적인 흐름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 정도로 좀 보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결국 시장에 있어서는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업종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지수가 밀리는 흐름들이 좀 보인다고 하면 밀리게 되면 지금 이제 손절해야 되나요? 지금 정리해야 되나요? 지금 팔아야 되나요?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들 하시는데 더 올라갈 겁니다. 일단은 공개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목표치는 더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리는 그런 전략, 그리고 조정을 활용해서 매수하는 전략은 여전히 좋다라는 거, 그 부분들만 기억을 하고 시장에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매일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그다음에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